17번에 등록 신청 서류죠. 근데 지적 표시에 대한 등록 신청 서류예요. 예,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가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지적 표시를 개인이 지적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특성이 개인의 특성이 한정된 경우는 개인도 지적 표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법인격을 갖춰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법인격을 갖췄다고 한다면은 정관이 있겠죠. 그래서 생산계획서하고 유명성 준비, 특성 설명서, 관계, 지적 요인과 지역성 관계 설명서죠. 대상 지역의 범위, 그 다음에 품질 관리와 관계돼 가지고는 두 가지가 있죠. 자체 품질 기준, 그리고 품질 관리 계획서. 이미 교과서 설명할 때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수시설 아닌 거, 특성 설명서, 유명성, 그 다음에 안전성은 안 나와 있죠. 자체 품질 기준, 그리고 품질 관리 계획서, 품질 관리에 관계된 게 7, 8번. 그 다음에 지적 표시 등록 거절 사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아주 뒤통수 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37페이지 있는데요. 37페이지를 한번 가셔서 등록 거절 사유를 다시 한번 봅니다. 37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은 등록 거절을 결정한 신청이 알려야 된다 되어 있고, 타인의 지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하다. 다른 사람 지적 표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적 표시의 특징이 뭐예요? 앞에 지역 이름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상품명이 붙어 있잖아요. 뭐 농산물로 따진다면 수산물로 얘기한다면 충무미역, 완도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미 그 명칭이 다른 사람이 쓰고 있거나 쓰고 있다는 얘기는 등록 없이 썼다는 얘기인데 상표 특허 등록이 됐거나, 그죠? 상표법이 이미 그러니까 권리가 이미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남이 쓰고 있는 권리를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잖아요. 권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남이 쓰고 있거나 비슷하거나, 상표법이 등록됐거나 비슷하거나, 아주 등록도 안 돼 있고 특허도 안 돼 있지만 너무도 많이 알려져 가지고 널리 알려져서 타인의 상표 표시와 비슷하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거절 사유 보면은 18번 등록된 타인의 지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반 명칭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 명칭이라는 게 뭐예요? 뭐 충무김밥, 수산물을 할 수는 없죠. 뭐 우리가 함흥냉면, 이게 등록도 안 돼 있고 특허 출원도 안 돼 있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소위 말해서 주인이 없는 이름이죠. 다 주인이죠. 그 동음이어 지적 표시에 합치하는 경우, 동음이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의 경우는 그래요. 광주 토마토가 있고, 광주 토마토 하면 어디 광주를 얘기하지? 경기도 광주도 있고 전라도 광주도 있죠. 이 광주란 이름이 지역 명칭으로 맞아 떨어져요. 경기도 광주 사람도 광주 이름 쓰고, 전라도 광주 사람 광주 이름 써서 광주 토마토 출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사람이 전라도 광주 사람한테 왜 내 이름 썼냐고 따지지 못하죠. 그래서 동음이어에 합치하게 되면은 양쪽 다 쓸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합치 안 해야지 못 쓰는 거죠. 상표에 따라 먼저 출원 중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19번 39페이지에 관계된 설명이 있는데요. 세부 기준입니다.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등록 거절 사유고요. 39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세부 기준을 보니까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더라. 그 다음에 우수하지 않더라. 근데 우수성도요, 국내외에 우수성이 알려져야 돼요.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역사가 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산 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이 그 명성 품질에 기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성, 역사성, 유명성, 우수성 이런 게 나오죠. 우수성, 역사성, 지역성, 이게 세 파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번에 대상 지역 외에서도 생산되는 수산물, 옳지 않은 거 있는데 해당 품목이 지적 표시 대상 지역 외에서도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되겠죠.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다. 역사성이 없는 경우죠. 등록 거절 사유니까 그렇죠. 예. 1번도 거절해야 되고 2번도 거절해야 되겠죠. 대상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이 아닌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도 돼야 되지만 그 지역에서 가공까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보면 1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해당 품목이 지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이 아니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되겠죠. 이를 주원료로 해서 생산하긴 했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 4번 같은 경우는 상표법에 의해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성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더더욱 등록할 거 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성표권 등록이 되어 있다 해도 정답이 됩니다. 왜? 지금 물어본 것은 정확히는 정답이라 할 수 없네요. 여기다가 문제에다가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구준을 갖다 줬다면은 이것은 4번은 법에 나와 있는 거죠. 20번 49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요. 지적표시의 보호 무효심판입니다. 우리는 법에 그 법다운 법이라고 들어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무효심판의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청구권자 딱 두 명 있어요. 이해관계인 등록심의분과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과서 할 때 다 했던 부분이죠. 옳지 않은 거. 청구기간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무효, 오늘도 무효, 내일도 무효예요. 청구 이익이 있으면 끝없이 제기할 수 있는 게 무효죠. 그래서 청구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입니다. 특별한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취소심판은 좀 다르죠. 취소심판은 취소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 무효치 신결이 확정되면 그 보호권 무효는 신결 땅 떨어지는 순간 소급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시켜버려요. 그래서 지적표시가 등록이 됐는데요.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됐다. 보호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또 사용 안 해. 사용 안 한 거 보호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무효신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때는 옛날 쓴 것은 뭐라 하지 않아요. 지금부터예요. 20번에 문제다 적어놓으세요. 4번은 지금 그 신결 확정된 때로부터 무효. 3번은 소급해서 무효. 청구기간은 언제든지. 무효심판 청구권자는 2명. 이해관계과 지적표시 등록심의분과위원회. 교재 49페이지 참조하시고요. 21번에 다음 중 지적표시 취소심판 사유죠. 취소심판 사유는 우리가 그 법인격 있는 정관을 갖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관 내용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 뭐 2억 이상이 있는 자만 회원이 된다. 또는 수산물 재배 면적이 1만 평방제곱미터 이상의 해역을 가진 자만 회원이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회원 자격. 이건 무효 사유입니다. 이거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아예 새로운 신회원의 등록 가입을 금지시키거나 사실상 금지시킨 것도 취소사유가 되거든요.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 53페이지에 그게 나눠져 있는데, 자, 지적표시 등록 거절 사유가 있음에도 등록됐다. 그건 무효죠. 첫 번째 무효고, 두 번째 지적표시 등록 후 등록된 단체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자에게 가입을 금지하거나 가입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 이게 취소사유고, 3번 지적표시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뭐 이런 건 없죠.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하고 5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50페이지. 사유신결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고, 50페이지 보게 되면은, 취소심판 청구 사유. 그래서 가나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번은 단체 가입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나번은 그 해당 소속 법인의 직원, 종업원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파트예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오인하게 하거나 주처를 혼동시키는 거. 그래서 사기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3번 같은 얘기는 없고요. 21번에 4번. 심판의 당사가 공모할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신결을 하게 한 경우 이게 바로 사회 신결에 해당되는 53페이지에 있는 사회 신결 판정입니다. 22번. 지적표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며칠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하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재 50페이지 가면 있는데요. 30일 이내입니다. 이 날짜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얘기한 거 있어요. 심판 청구는 30일 이내고,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죠. 행정부에서 하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표시와 관련된 부분이 50페이지죠. 50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기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30일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30일은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소송 제기는 60일 이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는 안 나와 있네요. 교과서 수업에 받았던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 신결 등에 대한 소송과 관련돼서, 나와 있네요. 23번에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60일의 기간, 불변일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결에 대한 소송은 관할 특허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의 신결이 끝나고 나서 정식 재판, 즉 특허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소송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들어갈 자격 있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신결 당시에 싸웠던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결에 참가한 당사자 들어간데 이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심판에 들어가는 사유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써드릴게요.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번 써드리면은, 자, 심판 청구를 하면, 심판은 무효심판과 무효하고 취소심판 두 개가 있다고 했죠. 무효, 취소. 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심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신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신결이 땅땅땅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은 법원에 가갖고 정식 재판 소송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등록 거절과 관련되는 청구 기간은 금방 3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기간이죠. 요 기간. 자, 신결 확정된 날로부터 법원에 정식 청구를 하는 날짜가 60일로 돼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청구를 해라. 근데 이 법원에 참가하는 자가 심판 참가했을 때 그대로 이게 참가자죠. 참가인이라고 돼 있어요. 심판 때 싸웠던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그대로 싸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신 게 있죠. 이때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가인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심판 참가를 하겠는데 참가인으로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서는 활동을 못했어요. 심판을 할 때 너 들어오지 마 해갖고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못 들어간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